안녕하세요. 노코드 AI 스터디 에포크 2의 두 번째 수업 데이터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데이터에 대한 얘기 되게 많이 들으시잖아요, 요즘에. 이 데이터 그냥 통쳐서 데이터 이렇게 많이 보셨을 텐데 이걸 어떤 유형의 데이터가 있는지 어, 이제 아마 접해볼 기회는 많이 없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데이터 어떤 유형이 있는지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데이터 유형은 이제 먼저 접근성에 따라서 좀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요. 보통 이 데이터라 하면 이제 이 접근성에 따라서 이 개인 데이터와 그 외의 데이터 이렇게 크게는 그렇게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 데이터는 요즘에 사실 많이 화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이 개인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과 그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또 비슷하게 개인은 아니지만 어떤 회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데이터, 이제 이런 proprietary 데이터라고 부르는데 이런 데이터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어떤 공적 영역에 있는 데이터겠죠. 그래서 오픈 데이터는 이제 그 중에서도 어떤 라이센스 같은 게 완전히 사용에 좀 제약이 없는 그런 오픈 데이터들이 있고요. 그리고 정부가 특히 많이 이런 공공 데이터를 주도를 하고 있죠. 수집을 하고 구축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데이터는 이제 활용하시는데 거의 제약이 없으시고요. 그 외에 이제 소셜 데이터, 그리고 뭐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어떤 데이터, 혹은 서버상에서 어떤 수집된 로그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빅데이터의 뭐 그런, 어,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정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말 그대로 굉장히 큰 분량, 그리고 데이터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뭐 수집되는 그런 특징의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사실 최근에 딥러닝을 통한 혁신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빅데이터가 사실 있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딥러닝은 굉장히 거대한 분량의 그 데이터에 의존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있어야 딥러닝을 하는데 좀 용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정형화 수준에 따라서 데이터를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어, 그냥 이제 이번 스터디에서는 깊게 아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머신러닝에 쓰이는 그 데이터는 대부분 정형 데이터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테이블 형태, 표 형태로 표현이 가능한 데이터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은 일정한 규칙이 있고 연산이 가능한데요. 뭐, 예를 들어서 B 컬럼에 있는 데이터와 뭐 C 컬럼에 있는 데이터를 더하거나 치환을 한다거나 이런 뭔가 조작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라고 하고요. 이 이미지, 영상, 오디오, 텍스트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가 어떤 표 형태로 정리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 형태로 정리할 수 있게 일정한 규칙이 없거나 혹은 뭐 연산이 뭐 이미지 A와 이미지 B를 더한다 이런 게 좀 개념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산이 불가능한 데이터를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고요. 이런 비정형 데이터에 어떤 인코딩 혹은 메타데이터 추가 이런 처리를 거친 데이터를 반정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미지 파일 뭐 a.jpg 그 파일 이름만 봐서는 이게 무슨 데이터인지 모르겠지만 이 데이터는 예를 들면 어떤 사용자의 프로필 사진이다. 그러면 그 메타데이터 상에 프로필 픽처 뭐 이런 이제 타이틀이 이제 그 데이터에 대한 타이틀이 붙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통 키라고 부르는데요. 그 데이터는 또 value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러한 형식으로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는 형태를 반정형 데이터라고 부르고 대표적으로 HTML, XML, JSON, 로그 이런 포맷으로 이 반정형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이 비정형 데이터 만약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비정형 데이터라면 정형 데이터화 시켜주는 그런 처리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비정형 데이터일수록
좀 더 입문자들이 쓰기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이 비정형 데이터를 머신러닝, 딥러닝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알아야 될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 사용법이 있는데요. 그거를 저희가 이제 다 알아가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일반적으로 이런 정형 데이터를 다루는 게 좀 더 쉬운데요. 하지만 이제 좀 좋은 방법은 이 비정형 데이터를 넣었지만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알아서 정형 데이터화해서 AI를 만드는데 좀 쉽게 알아서 해주는 그런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도구들을 쓰면 되겠죠. 대신에 뭐 좀 더 이런 도구들이 제공하는 성능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좀 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다. 그러면 코딩과 수학적인 이론을 갖추시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배우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형 데이터로 변환하는 작업은 이번 스터디에서는 좀 다루려는 그 난이도를 좀 넘어서는 것 같고요. 좀 더 관심이 가시면 별도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있다는 걸 이제 저희가 이해를 했는데, 그래서 그 데이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좀 궁금하실 겁니다. 여기 몇 가지 이제 제가 좀 좋은 서비스, 카테고리들을 좀 분류를 해놨어요. 첫 번째로 이 데이터 탐색 서비스인데요. 어, 특히 이제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좀 잘 해놓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 데이터 포털 혹은 통합 데이터 지도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공공 혹은 일부 민간 데이터셋까지도 한데 모아서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터디에서는 제가 이 데이터 분석 대회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여기서 찾는 방법을 주로 이제 중심으로 알려드릴 텐데요. 이 방법이 좋은 이유는 데이터 분석 대회 같은 경우는 일단 좀 뭔가를 해보기에 용이한 데이터를 일단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 데이터를 좀 쓰기 편하게 정제를 해놓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쓰시면 특히 처음 입문하실 때는 굉장히 비교적 편하실 겁니다. 그 외에 또 고퀄리티 큐레이션을 제공하고 있는 그 웹페이지들이 있고요. 그래서 AI 허브, 국내에서 AI 허브 사이트가 좀 유명한 편이고요. 그리고 많은 AI 관련 논문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UCI 대학의 그 머신러닝 저장소, 데이터셋 저장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GitHub에도 보면 어썸 어쩌고 뭐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것들 보면 좀 잘 되어 있는 큐레이션들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데이터셋도 마찬가지로 어썸 데이터셋 저장소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쓰실 만한 특히 공공 데이터셋 중에서 좋은 공공 데이터셋을 잘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미 남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셋 외에도 여러분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시거나 혹은 자체적으로 수집해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이미 뭔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면 아마 데이터베이스를 데이터를 쌓아놓고 계실 텐데요. 거기에 쌓여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실지 고민하는 방법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한 스크래핑 혹은 크롤링이라고 부르는 이 방법을 통해서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긁어 모아서 이렇게 잘 정형화된 방법으로 정리를 해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스크래핑, 크롤링하는 방법은 구글링이나 혹은 유튜브에서 여러분이 좀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셋을 이제 활용할 데이터셋을 찾으시면 그 다음으로 이제 필요한 작업은 그 데이터를 이해하는 작업입니다. 이를 EDA, Exploratory Data Analysis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 이해를 해서 내가 만들고 싶은 AI로 이제 만들기 쉽게, 활용하기 쉽게 이 데이터를 좀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EDA 과정에서는 이제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그 AI 팩토리라는 데이터 분석 대회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AI 팩토리는 이렇게 여러분이 AI factory.space 이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여기서 이 사이트에 이제 나중에 회원 가입을 하고 로그인 하시면 다양한 이 머신러닝 혹은 데이터 사이언스 문제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이 타이타닉 생존자 예측하기 이 문제를 예제로 여러분에게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타이타닉 생존자 예측하기는 데이터 분석 혹은 머신러닝 이런 강의에서 다루는 약간 헬로월드 같은 굉장히 입문자용 그 문제인데요. 그래서 비교적 좀 다루기도 쉽고 이해하기가 편해서 이번 스터디에서도 이거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메뉴에 보시면 이 문제가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인지 설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 개요 페이지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셋을 볼 수 있는 데이터 탭이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 탭이 지금 저희 스터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제 뭘 봐야 되냐면요. 먼저 해결하려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문제는 타이타닉 참사의 탑승객의 생존 유무를 예측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기 보면 중요한 키워드가 생존 유무, 예측 이런 건데요. 즉, 이 생존 유무가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 종속 변수에 해당되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 예측, 이게 앞서 설명드렸던 그 머신러닝 문제 유형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풀려는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한 작업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변수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됩니다. 네, 여기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슬라이드별로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생존하려는 문제와 여기 생존 유무가 종속 변수라는 걸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한 이 문제 해결 목적 그리고 평가 지표가 무엇인지 또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문제 해결 목적은 얼마나 정확하게 생존을 예측하게 했는지, 네. 그러니까 이 생존 유무를 예측하고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하는지,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주요 측정하려고 하는 그 지표인 거죠. 그리고 이 지표 종류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이 accuracy, 정확도를 이제 여기서는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지표가 중요한 지표인지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에서는 데이터에 뭔가 문제가 없는지 어떤 이상치나 결측치, 그러니까 이상치라 하면 뭔가 좀 대부분의 데이터가 좀 다른 특이한 그런 데이터를 말하는 거고요. 결측치는 뭔가 빠져있는 데이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상에 이런 문제가 없는지를 좀 살펴보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여기에 데이터 탭에 들어가 보시면 네, 데이터 탭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서 각 데이터셋에 대한 파일에 대한 설명도 있고요. 각 파일 안에 데이터 필드, 엑셀에서 이제 그 열에 해당되는 건데요. 어떤 데이터 필드들이 있는지 설명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여기서 살펴보시고요. 여기에 앞서 이제 설명드렸던 그 생존 유무를 예측하는 게 문제 해결 목적이랬잖아요. 그래서 이 칼럼 중에 이 서바이벌이라는
그런 데이터가 있고요. 이게 즉 종속 변수, 저희가 예측하려는 값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여기 설명을 보니까 숫자 0과 1로 표시가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0은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고 1은 생존을 의미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밑에 또 칼럼별로 이렇게 설명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이게 이제 종속 변수니까 나머지 데이터가 독립 변수 후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실제 그 학습을 할 때 이 독립 변수 전체를 넣을 수도 있고요. 일부만 넣을 수도 있는데 즉 그래서 이게 독립 변수 후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이 여기서 데이터셋을 다운받으시면 다운받아서 압축을 푸시면 여기 이렇게 스프레드시트, 그러니까 CSV 확장자 형태의 이 스프레드시트 파일이 이렇게 다운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보통 여러분 구글 스프레드시트나 혹은 엑셀을 통해서 이런 CSV 파일을 열어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파일을 열게 되시면 이렇게 엑셀 같은 경우는 이러한 형태로 데이터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저는 이 강의에서 Azure ML Studio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파악하고 그리고 다루는 방법을 좀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이 Azure ML Studio는 이제 좋은 게 코딩 없이 데이터 준비 단계부터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고 활용하는까지 전체 과정이 다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외에 좀 대체제로 오렌지라든지 래피드마이너라든지 C3.ai라든지 이런 도구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그런 마음에 드시는 도구를 자유롭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번 스터디에서는 이제 이 툴을 Azure ML Studio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EDA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EDA 과정의 그 첫 번째는 이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거라고 했는데요. 물론 이 엑셀 파일을 가지고 그대로 살펴보셔도 되는데요. Azure ML Studio에서는 좀 더 이 과정을 좀 편하게 도와주는 그런 기능들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tudio.azureml.net 이 주소로 들어오셔서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요. 회원가입과 로그인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먼저 데이터셋을 불러오는 방법부터 해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New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데이터셋 from local file 이걸 클릭해 주십니다. 그리고 파일 선택을 누르시고 아까 이제 다운받으셨던 그 데이터를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rain.csv랑 test.csv 이렇게 있죠. 그리고 sample submission 이런 파일이 있는데요. 우선 train.csv 이게 이제 모델을 AI를 학습시키는데 필요한 데이터거든요. 이걸 먼저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누르시면 업로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번 할 때 이 테스트 데이터셋도 같이 올려놓겠습니다. 네, 이렇게 업로드를 하면 여기에 이게 데이터셋 리스트 상에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 다음으로는
experiment, 실험이라는 거를 이제 만드셔야 되는데요. 이게 마찬가지로 U에서 experiment를 누르시고 blank experiment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빈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에 이제 여기 보면 간단히 설명이 나와 있죠. 드래그해서 여기다 넣으면 된다. 그리고 넣은 다음에 각 이 모듈들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방식으로 머신러닝 과정을 실습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우선 아까 업로드했던 그 데이터셋은 여기 saved 데이터셋 안에 my 데이터셋을 열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train.csv 파일 이거를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딱 올려놓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추가가 됐죠. 그 다음에는 여기 숫자가 적혀있는 이 작은 동그라미 이 부분을 클릭하시고 비주얼라이저를 눌러보시면 아까 엑셀에서 봤던 화면과 좀 유사한 그런 테이블 형식으로 나오죠. 근데 Azure ML Studio의 장점은 이 데이터를 각 피처 혹은 칼럼을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데이터를 이해해 볼 수 있는 수치적인 특성과 이런 히스토그램이 나온다는 게 좀 유용한데요. 여기서 이제 잘 살펴보셔야 되는 거는 데이터의 그 값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처리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나와 있는 이 수치적인 특성과 히스토그램을 통해서 데이터 분포를 알아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한번 차근차근 한번 좀 알아볼게요. 우선 이 패신저 아이디는 아마도 이제 그 승객의 어떤 그냥 데이터상에서 구분을 하기 위한 그 아이디 값인 것 같은데요. 보면 1부터 쭉 그냥 늘어나는 그런 데이터죠. 그리고 survived 이게 아까 전에 여기 설명이 나와 있었죠. 데이터 필드 설명에 생존 유무를 가리키는 데이터로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0, 1, 1, 1, 0, 0, 0 이렇게 0이 사망, 1이 생존 이런 데이터죠. P 클래스는 뭐냐면 여기 보니까 티켓 클래스 그러니까 1은 1등석, 2는 2등석, 3은 3등석 이런 구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 이름이 있고요. 그리고 성별, 나이, CVSP 이거는 뭘까요? 살펴보면 함께 탑승한 형제, 자매, 배우자 수의 총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87 이거는 함께 탑승한 부모, 자녀 수의 총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티켓 이거는 티켓 번호인 것 같습니다. 티켓 넘버라고 하고요. 페어는 요금,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 요금을 지불했네요. 그리고 캐빈은 객실 넘버, 객실 넘버가 있고, 임박트는 탑승지, 어디서 탑승을 했는가, 알파벳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군요. 이런 데이터가 있다는 걸 알았고,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이 서바이브드에 보면,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0, 1 이렇게 사망 혹은 생존으로 구분을 하는 거잖아요. 즉 0과 1 이렇게 숫자로 표현이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런 데이터는 이 카테고리 데이터로 간주하는 게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사망 아니면 생존이니까요. 이 숫자 자체가 그러니까 1 자체가 뭐 생존일 수도 있고 사망일 수도 있고 그건 정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카테고리 분류상 0과 1로 숫자로 분류해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피처 타입의 뉴메릭 피처가 숫자 데이터를 말하는 건데요. 이게 좀 이거를 그 범주형 데이터,
카테고리컬 데이터 혹은 노미널 데이터라고 부르는 범주형 데이터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여기 평균 같은 게 의미가 없잖아요. 이 0.3838은 생존도 아니고 사망도 아니고 이상한 숫자잖아요. 그래서 이런 숫자는 저희는 필요가 없으니까 잘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히스토그램에서 보면 그래서 0과 1로만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데이터 분포를 보니까 근데 0, 즉 사망한 사람이 좀 더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예, 생존자 수보다는. 그래서 이런 분포를 가지고요. P클래스도 사실 비슷한데 숫자로 되어 있긴 하지만 1등 칸, 2등 칸, 3등 칸 이렇게 카테고리로 그냥 카테고리인 거죠. 사실 이 1, 2, 3이라는 게. 그래서 어떤 정량적인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니고 카테고리라서 이런 평균 같은 게 또 큰 의미가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숫자 데이터가 아니라 카테고리 데이터 혹은 노미널 데이터로 바꾸는 게 필요하고요. 히스토그램을 보니까 3등석에 앉으신 분이 제일 많네요. 그 다음이 1등석, 그 다음에 2등석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이 데이터셋 안에서는요. 그리고 이 이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유니크 밸류와 미싱 밸류가 있는데 다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가 유니크 밸류라고 하죠. 네, 그리고 빠진 데이터는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문자 데이터니까, 그러니까 이름이니까 대부분 좀 고유한 이름이겠죠. 물론 일부 같은 이름일 수 있겠지만 이 데이터셋에서는 모두가 다 유니크한 값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유니크 밸류로만 다 이루어져 있는 피처 혹은 독립 변수 같은 경우는 실제 학습에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변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학습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제외하는 게 필요하고요. 패신저 아이디도 마찬가지죠. 아이디도 이 아이디가 1번이라고 해서 생존할 확률이 더 높진 않잖아요. 그리고 이름이 어떤 존 브래들리라고 해서 더 생존 확률이 높거나 낮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유니크한 밸류일수록 어떤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그 관계가 사실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유니크한 밸류는 보통 학습에서 제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성별인데 성별 같은 경우 유니크 밸류가 두 개죠. 그러니까 즉 메일 혹은 피메일, 남성 혹은 여성으로 이렇게 나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0이네요. 그리고 스트링 피처, 문자 데이터라고 하네요. 스트링이 문자, 그러니까 문자 열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카테고리 데이터로 보는 게 더 적절하겠죠. 그 다음은 나이인데 나이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이거는 숫자 데이터로서의 의미가 있겠죠. 나이가 뭐 더 낮거나 높은 게 어떤 생존 확률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 숫자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 평균이 나오는 게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평균을 보면서 저희는 이 평균 나이가 29.7세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중간 나이가 28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미디안이 중간값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최소값은 0.42가 즉 갓난 아기인 거죠. 아직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아기부터 80세 노인까지 이 탑승객이 분포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크 밸류가 88, 그리고 미싱 밸류가 177. 177명의 나이가 누락됐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전체 891명 중에 177명이 값이 누락됐으니까 아주 큰 문제는 아니지만 어떻게 이 빠진 값을 채워 넣을지 그런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예, 밑에 히스토리를 보니까 대략 나이의 분포가 이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 다음은
배우자와 형제, 형제 자매 수를 말하는 거죠. CVSB가 형제 자매 배우자의 총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숫자 데이터가 의미가 있죠. 그리고 평균적으로 0.5명이 같이 탔다고 합니다. 맥스 총 8명이 같이 탔다고 하고요. 이거는 유니크 밸류는 7개, 미싱 밸류는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다 없으면 없다, 0이라고 이렇게 다 0이라도 채워지는 걸 알 수 있고요. 팔치는 부모와 자녀의 수죠. 그래서 직계가족, 직계가족을 말하는데 이것도 뉴메릭 피처가 맞죠? 숫자 데이터가 맞고 평균과 이런 데이터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측치가 없다고 합니다. 분포를 보면 이렇고요. 티켓 넘버도 보면 다 유니크 밸류네요. 아마도 그래서 이것도 저희 독립 변수로 활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티켓 넘버가 다 다르니까요. 이걸 보고 생존 확률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잘 생각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금인데요. 요금 같은 경우는 영향을 어느 정도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금은 숫자 데이터가 맞고 이런 통계적인 데이터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결측치는 없습니다. 캡에는 이제 객실 넘버였죠. 그래서 객실 넘버 같은 경우는 좀 빠진 데이터가 굉장히 많네요. 687개나 빠진 데이터가 존재하는데, 이렇게 빠진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는 어떤 예측을 하기가, 그러니까 AI를 모델을 만들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충분히 그 연관관계를 파악하는데 좀 부족한 데이터인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것도 그 독립변수에서 제외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임팩트는 이제 탑승지였죠. 그래서 총 3종류의 탑승지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미싱 밸류가 2개. 그러니까 891명 중에서 2명만 데이터가 빠져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자열 데이터인데 이것도 범주형 데이터, 카테고리컬 데이터로 바꿔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데이터의 유형과 분포, 특성, 그리고 좀 뭔가 문제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는 과정을 이 EDA 과정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체크해볼 그 항목들을 이렇게 제가 다 써놨거든요. 그래서 이 체크해볼 항목들을 좀 참고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지금 저희가 방금 살펴본 타이타닉 데이터셋에서 EDA 결과 좀 알게 된 사실들을 정리해보니까 이런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해서 다 설명드렸고요. 그런데 이 EDA 과정, 저는 굉장히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사실 좀 통계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좀 더 깊고 좀 더 깊게 잘 하려면 통계적 지식을 갖추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데이터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어떤 편견 없이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살펴보다 보면 뭔가 숨겨져 있는 사실을 또 알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편견 없이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이 데이터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걸 잘 파악하는데 가장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좀 더 읽어볼 만한 링크를 첨부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습 과제는 좀 본인이 관심 있는 데이터셋을 하나 찾아서 직접 EDA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zure ML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직접 해보시고, 여기서 데이터로부터 어떤 사실을 알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컬럼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그리고 데이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수정이 필요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리하셔서 커뮤니티 게시글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